14일에 구 동부화재 현 DB손해보험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 됐고요. 저는 한 16년 8개월 정도 이 회사에 근무를 하고 2014년 1월 1일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전업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는 그 보험회사의 꽃이라고 하는 영업소 총무로 한 10년을 근무를 했고, 여직원의 비전을 제시해 주겠다라고 해서 대인 손해사정 업무로 한 7년 정도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일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 일단 저의 개인적인 행복이라는 게 결국 돈과 바꾸는 일이었고, 시간이 갈수록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이게 이제 몸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수입 말고 몸으로 하는 수입 말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하던 차에, 저는 여동생 저희 김혜령 스폰서님을 통해서 이 사업을 전달을 받게 됐고요. 저에게 한 2년 정도 꾸준하게 후원을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를 결정적으로 이제 그만두게 됐던 것은 2000 그때 13년 진 전 세계에서 "아메이를 가장 잘하신다."라는 전 세계 그 1 등을 하시는 중국의 진 선생님의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면서, 제가 그저 생각하고 있었던 미팅장에서 들었던 그 '아메이보다 정말 큰 빅 비즈니스의 일이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되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가 그해 11월 월에 미팅을 참석을 했고, 제가 그다음에 2014년 1월 1 일로 제가 인제 삿포를 아 시 사 12월 31 일자로 퇴직을 하고 1월 1 일자로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 미팅만 보고 시작했던 건 아닙니다. 저는 이 미팅에서 아메이에 대한 오해가 편견이 풀리고 나서 제품을 좀 빠르게 바꿔 쓰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음원을 들었을 때 한 하이핀자 리더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왜 제품이 비싸다고 사 보지 않느냐. 비싼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콩알만큼 사용해서 그 제품을 사용한 경험을 공유해 주면 되는 일이다."라고 했고, 제가 그 폴틴 나잇이라고 그 매일 14 일간 하루에 하나씩 쓰는 앰플을 사용을 하고, 그때 당시는 좀 지성 피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트러블이 생기면서 모공이 막히면서 트러블이 생겼는데, 다행히 그때 제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이 저희 크림 LX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식물 줄기세포가 들어가 있는 제품. 그 제품을 사다가 제 얼굴에 발랐어요. 그랬더니 2일 정도가 지나니까 그 가렵고 막 뾰루지가 올라왔던 이 얼굴이 정말 거짓말처럼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창과 방패가 이 안에 있구나.'라고 해서 '이 정도로 확실한 제품이면 사업을 해도 되겠다.'라고 그런 제품 감독과 함께 빠르게 제가 이 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됐습니다. 자, 요즘 주식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부터 일을 완전히 멈춘다면 다음 달 통장에는 과연 얼마가 들어올까요? '나는 좀 따박따박 뭐 이렇게 현금 흐름으로 들어오는 자산 수입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없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저와 같은 그런 노동 수입을 하셨던 분들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자리는 주식 공부나 투자 기술을 가르쳐 드리는 금융 강의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주식에 열광을 하고 그 주식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 보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화두에 두게 됐고요. EBS에서 최근에 이제 방영한 그 다큐멘터리예요. 영혼을 갈아 만든 2026 한국 주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잠깐 간략하게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26년 코스피는 5천이 넘었고 주식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내리고 월급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저한테 주식 투자는 약간 노후 대비입니다. 제 직장 생활을 지금까지 20년 넘게 했고 은퇴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경제적으로 많이 좀 그 여유가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걸 보충하는 수단으로 주식을 지금 선택을 한 거고요. 이 주식이라는 게 나중에 한 20-30년 뒤에 저는 이제 제 노후에 와이프랑 행복하게 살려고 꾸준히 모으고 있는 건데,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제 용돈을 줄 주체로 주식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꽤 낮은 수준에서 우리가 꽤 오래 살았죠. 예전에 이제 이자율이 충분히 높았을 때는 은행에다 적금을 붓는다든가 해가지고 충분히 부의 증식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죠. 부동산이 가장 좋을 때는 부동산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고, 예금이 좋을 때는 예금으로 가는 거고, 주식이 좋을 때는 주식으로 가는 거죠. 요즘은 주식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위험 자산입니다. 위험을 감수한 만큼 수익률로 보상이 돼야 하는데 수십 년간 한국 증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2000에 18년, 다시 3000에 14년 동안 갇혀 있었죠. 가장 큰 이유는 기업 거버넌스 때문입니다. 기업은 핵심 부서를 빼내서 쪼개기 상장을 하고 수많은 오너 리스크에 비일비재한 주가 조작 사건까지. 그때마다 주가는 하락했고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그 CG워치라는 보고서가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국가별 기업 가버넌스 평가 보고서인데요. 12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8등을 한 겁니다. 충격적인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회사들은 그 총수 중심의 기업 가버넌스를 갖고 있고 주주 중심의 기업 가버넌스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6년 동안 437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배임 횡령이라든지 뭐 탈세라든지 이런 이유로 이 회사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죠. 장기 보유했을 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가장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주주 중심의 수익을 내주는 그 상품이 아니라 결국 기업의 오너를 위한 그 주식의 구조이다 보니까 결국 기업이 탄탄하지 못하면 내가 투자한 주식이 하루아침에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항상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2025년도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뉴욕 증권 거래소에 가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 저평가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 그 프로모션을 하고 오셨잖아요. 그 뒤로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 다큐 프라임에서 개인 투자자, 저희 나라의 그 개인 투자자에 대한 분석을 보고 했는데 코로나 시기에 그 저희 주식 그때 벼락거지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잖아요. 정말 제 주변에도 회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 짬짬이 시간을 내서 다 주식 투자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때 당시 주식 투자를 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그 결과는 어떨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2025년 세계 증시 상승률입니다. 한국 코스피는 75.6%로 세계 1위를 기록했는데요. 손실 회피 편향은 실제 투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금융투자 전반에 대한 연구정책기관인 자본시장연구원. 이곳에서 국내 최초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왜 내 수익률은 이런가. 실제 개인 투자자의 거래 내역을 이용해서 분석한 논문이나 보고서는 저희 보고서가 최초입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 개인 투자자 20만 4천여 명의 주식 거래 내역을 이용해 투자 행태와 투자 성과를 분석했는데요. 제일 놀라웠던 결과는 당시가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빠르게 반등하고 상승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어요. 개인 투자자의 42%가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코로나 이후에 신규 진입한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60%가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20년 당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금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증시가 초강세장이었기 때문이죠. 코스피가 무려 980포인트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개인 투자자의 거래 회전율은 6.8%,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무려 5배나 높았고 주식 보유 기간도 매우 짧았는데요.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날 사서 그날 파는 단기 매매가 전체 거래의 50% 이상이었습니다. 개인들이 수익률 성과가 부진한 이유는 아주 명확하게 지나치게 많은 거래를 한다는 거죠. 주식 거래할 때 거래 비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탁 매매 수수료라고 해서 증권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거래세라고 이제 나라에 내는 세금 비슷한 게 있는데요. 근데 그 금액, 그 비율 자체는 크진 않아요. 굉장히 낮기 때문에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거래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률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당시 개인 투자자 전체의 평균 수익률은 18%. 하지만 거래 비용을 제외하자 14%로 줄어듭니다. 특히 신규 투자자의 경우 거래 비용을 제외하면 오히려 손실을 봤습니다. 결국 과도한 거래가 저조한 수익률의 원인이었습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도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 가장 많이 매도했을까요? 바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지나 0%가 되는 순간, 즉 원금을 회복할 때였습니다. 반면 손실 주식은 오래 보유했죠. 처분 효과라는 건데요. 수익이 난 주식은 빨리 처분하고 손실이 난 주식은 오래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이익을 충분히 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익이 난 종목을 서둘러 매도하고 손실이 난 종목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처분 효과도 충분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였던 주식이 원금을 회복하는 순간 바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주식을 하진 않습니다. 제가 거래하고 있는 주식은 HM파마라는 이 기업의 주식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 손실을 보는 이유는 우리 전문가들이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사팔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만의 투자 철학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매도를 할 때도 최고점에서 뭐 어깨까지 내려오는 마이너스 10% 선에서 주식을 매도를 하고, 그리고 손실이 마이너스 10% 까지 나는 주식은 가감하게 처분을 하라라고 하는데,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대로 하시는 분들은 결국 손실을 보면서도 주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니 15년 뭐 이렇게 장기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하고 크게 다 차이가 없더라고요. 2025년 세계 증시 제가 이 책을 오늘 6월 월에 저희 소비자분들과 제가 이제 책 한 권을 읽고 함께 이제 공유를 해 드려요. 이 책에서도 결국 자본주의에서 돈이란 무엇인가, 학교에서는 왜 경제를 가르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과 소비 마케팅에 숨겨진 진실을 좀 파헤쳐서 돈과 빚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본주의 세상에서 현명하게 내 자산을 지키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방법들을 제안을 했는데요. 결국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금융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는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금융 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부부들을 가정을 해서 이렇게 사례로 인제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챕터 3을 보시면 "내가 주식을 사면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투자를 하는 모습을 내가 내 개인 자영업을 하는 부분과 주식 투자하는 모습으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돈을 투자하는 모습은 똑같아요. 하지만 내가 가게를 장사를 해서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그 안에서 결국 돈을 버는 주체는 누군가요? 나잖아요. 나의 노동력과 시간을 바꿔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게는 내가 일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돈이 벌리는 일인 거고요. 자, 반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 돈에 투자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 수익을 발생하는 그 수익의 구조라서 주식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식이나 주식 배당금을 원하는 이유는 내 시간과 노동을 바꾸는 수입이 아니라 이미 구축된 시스템에서 알아서 벌어다 주는 마르지 않는 그 소득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식을 이렇게 열광하는 부분이죠. 오른쪽 가계, 이걸 노동 수입이라고 합니다. 95%의 사람들이 이 노동 수입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하시는 질문은 이거예요. "그래서 너 얼마 벌어? 너 한 달에 얼마 벌어?" 라는 질문들을 하고 계시고, 이 오른쪽 분면에 계시는 5%의 자산 수입의 영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넌 한 달에 얼마 들어와? 넌 주식으로 얼마가 들어와?" 라는 그런 배당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땐 가계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솔직히 더 많잖아요. 하지만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유는 결국 이 95%의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손실이 발생이 되고 5%의 사람만 수익이 이제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사람은 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내가 주식을 사면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 결국 여기서 주식에 대한 공부해야 되는 그 지점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주식은 투자 시점을 정확하게 읽어야 하고 경제 전반에 대한 공부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까지 꿰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회 경제적인 상황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돈의 움직임을 읽지 않고서는 결코 자신이 원하는 수익을 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따라서 개미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기보다 손해만 보는 건 정보력과 판단력 부족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정보, 저희 뭐 네이버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돈이 되고 힘이 되는 정보는 권력과 경제력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저희 그 HM파마도 내부자 정보, 그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쓰신 분이 본인도 주식을 하는 그 부자가 되는 방법 10가지 가지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라는 방법이 있는데 내부자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말은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어차피 그 요즘 2030 MZ 세대들에게는 이 주식이라는 부분은 새로운 그 생존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못할 거라면 투자 전에 충분히 공부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쏟으라고 합니다. 저는 그럴 여유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ETF 펀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 기사를 보다 보니 ETF를 샀는데 왜 불안할까? 그 영상에서도 ETF에 대한 한국 시장 한국 주식 거래하는 이 주주를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험한 지표를 얘기해 줘요. 너무 고수익 그리고 이렇게 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 한국에서 하는 행태들을 미국에서 한다라고 전문가가 "너무 위험하다."라고 인제 "오징어 게임 투자다."라고 인제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답은 "현금 흐름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현금 흐름은 뭐냐?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인컴형 자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컴형 자산은 가격이 올라 생기는 매매 차익보다 보유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초점을 둔 자산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유하는 동안 일정한 분배금, 배당금이나 이런 이자가 들어오는 이 공통점이 인컴형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등락이 있어도 손익평가와는 별개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서 시장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도 자산 변동성을 일정 부분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를 준비하거나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얼마를 벌었는가보다 얼마가 꾸준히 들어오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고 투자해서 오래 살아남는 힘은 결국 돈을 잃지 말라고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돈을 잃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 주식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수익률보다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앞서도 언급을 했던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이 책에서 인제 이 책을 출판하고 20 년이 지났죠. 그래서 이분이 그 부자 아빠로부터 배운 그런 교훈에 대한 10가지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챕터 2 에서 "왜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그런 장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금융 지식이라고 하는 건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현금 흐름은 사람들이 돈을 다루는 스토리들을 들려준다."라고 하면서 이 안에 다양한 그런 그 현금 흐름에 대한 그런 이제 그래프들과 함께 이해하기 쉽게 써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결국 교육을 많이 받았을수록 돈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도 있는 그 이유는 열심히 일하는 법만 배웠을 뿐이고 돈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법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자, "현금 흐름의 사분면을 이동하라."라고 이분이 인제 책에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결국 왼쪽 부분에 있는 이 봉급생활자 그리고 자영업자 전문직 대부분의 이 영역은 노동 수입이라고 합니다. 95%의 사람들이 자본시장의 5%의 돈만 나눠 갖는 그런 시장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사업가와 투자가의 영역입니다. 이 사업가와 투자가들의 특징은 뭐냐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팀으로 활동하고 수입이 무한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의 사람들이 이 95%의 돈을 가져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자산적인 부분에서 금전적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메이 이 미팅장에 왔을 때 아메이 수입이 저희가 노동 수입에서 시작은 하지만 결국 이 비즈니스 자산 수입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라는 의미는 결국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시스템은 뭐냐?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저희 글로벌 기업들 뭐 한국의 대기업을 생각하시면 삼성 그리고 현대
LG, 롯데 이런 대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부화재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의 총수가 구속이 되고 부재하더라도 그 회사는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직접 시스템을 만드신 분들이고요. 두 번째, 내가 이 시스템을 만들기 너무 어렵다. 그럼 시스템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프랜차이즈, 맥도날드와 같은 그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안전한 시스템을 돈을 주고 사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아메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가 불안하다면 수입의 액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는 수입의 분면 자체를 이동을 해야 합니다. 내가 봉급생활자, 자영업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노후, 은퇴 이후에는 이 사업가나 투자가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 사분면의 위치를 옮기라라고 하는 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수억 원의 현금 자본 없이 오직 나의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서 평생 배당금처럼 작동하는 나만의 시스템을 아메이 비즈니스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식 배당금과 아메이 캐시백의 공통점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전제 조건은 아메이는 개인 회사입니다. 주주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메이의 이 현금 캐시백은 유통 구조, 광고 유통 구조에서 발생이 되는 광고 유통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아메이에서 발생되는 현금 캐시백을 아메이 회원과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나눠주는 부분입니다. 주식 배당금을 6번째 볼게요. 그 투자 자산을 보시면 주식은 투자 자산이 자본금입니다. 현금. 개인이 보유한 현금 자산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주식 배당금을 받는 거고요. 참여 주체는 보시면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돈을 그 기업에 투자하지 않으면 주식 배당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익을 발생시켜 이익 잉여금의 일부를 기업의 소유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분배를 하는 것이 주식 배당금입니다. 자, 그럼 아메이의 그 배당금은 무엇이냐? 자, 소득의 성격은 처음에는 저희가 노동 수입입니다. 1차 보너스는 노동 수입이기 때문에 2차, 3차 보너스로 갈수록 이 비노동성, 자산 수입의 속성을 띠고 있고요. 이 소비자, 저희가 처음에는 소비자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비자를 만나고 뭐 물건을 파는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시간이 흘렀을 때 매니아 소비자층이 구축이 되면 그 소비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이 생필품을 구매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구조로 수입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보상의 기준은 소비자의 네트워크 규모가 커질수록 내 자산의 지분이 커지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이익은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보통의 기업들은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모델을 사용해서. 하지만 아메이는 그 광고의 기회를 저희 회원과 소비자 ABO와 소비자에게 전 공유하고 그 광고 유통망을 대신 구축해 준 시간과 노력의 대가로 이 광고 유통비의 현금 캐시백을 저희에게 배당금으로 지급을 해 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중요한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에서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게 국민연금이 물가 상승률을 어 방어해 준다라고 하지만 그 물가 상승률의 폭은 내가 받는 그 연금 금액의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아주 미미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 주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물가 상승률은 장바구니 물가 상승률입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금액에 그 화폐의 가치를 맞춰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물가가 오르면 제품 가격 보너스 밸류라고 하는 이 가치에 물가 상승률을 보전을 해 줘서 자동으로 이 자산의 가치가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물가 상승률이 보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과 정성입니다. 아메이의 투자 자산은 그렇기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오래 이 안에서 열심히 노력을 다해서 내 인프라와 이 아메이 사업을 전달을 하시는 분들은 내 볼륨에 따라서 결국은 이 시간과 진정성, 경험을 투자하는 그 투자 자산이 결국 시간과 정성입니다. 자, 그리고 참여 주체는 회원입니다. 기업의 매출을 아메이가 광고하지 않잖아요. 그 아메이 회사의 매출을 저희가 발생시키고 그 매출의 일부 35%를 기업의 소비자에게 기여도에 따라 분배를 받는 것이 아메이 현금 캐시백, 아메이 배당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메이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아, 아메이 사업은 아메이 회사와
회원 소비자 간의 직거래로 저희가 광고 유통을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점포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매장을 차리지 않지 않습니까?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매출의 35%를 회원 소비자에게 차등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 이 사업의 아이템이 여러분 생필품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그리고 평생 생필품을 쓰는 소비자입니다. 자, 이 생필품을 우리 가정에서 쓰는 생필품을 마트를 바꾸시는 거예요. 브랜드 체인지라고 합니다. 내가 쿠팡을 이용해서 이런 생필품들을 구매를 하시는데 쿠팡의 단점은 저렴한 제품부터 고가의 제품까지 다양하게 유통이 되고 빠르다는 그 특장점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쿠팡 회원이 되면서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이 제품이 빠르다는 이유로 사용하시는데요. 쿠팡의 단점은 이 품질에 대한 검열과 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짝퉁을 구입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제품을 아메이 마트로 옮겨 볼게요. 일단 품질이 안전하고요. 고퀄리티의 제품이고 다 미국의 특허를 받은 제품들입니다. 오히려 장바구니를 바꿨을 때 아메이 제품이 비싸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요즘에 생필품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자, 마트를 바꾸는 것으로 아메이 사업은 시작이 됩니다. 아메이 제품에 아까 물가 상승률을 보전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제품의 포인트를 정하는 PB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내 비즈니스 볼륨, 현금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BV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91년도에는 1대1로 시작을 했고 35년이 지난 지금은 1대 1.78로 1.8로 계산해 주시는 그 하이핀자 리더님 계시더라고요. 거의 2배의 그 물가 상승률을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아메이 그 치약이 저희가 6,800원인데요. 미국에서는 다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도 PB와 BB가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메이 제품을 제가 팔아서 마진을 남기는 게 없어요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그 다단계 정말 말 그대로 피라미드 이런 쪽에서 많이 하셨던 분이 화를 내셨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분이 소개해 준 분께는 이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치약을 한번 1,000만 원을 팔아 봅시다. 얼마의 마진이 남게 될까요? 6,800원을 1,471개를 팔면 12,800원이라는 1,000만 원의 그 매출이 발생이 돼요. 자, 그러면 보통 20-30% 마진을 생각하실 거잖아요. 뭐 많게는 35% 까지라도 라고 해도 350만 원을 받게 되실 수가 있는데요. 아메이의 캐시백의 구조는 다릅니다. 아까 PV와 BV의 구조인데요. 제품의 포인트를 측정할 수 있는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에 1,471개를 곱하면 511만 9,080원의 PV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럼 이 PV에 해당되는 포인트는 몇 퍼센트가 발생이 됐을까요? 15%입니다. 이 15%의 캐시백이 발생이 됐는데 511만 9,080원에 15% 하면 얼마의 캐시백이 발생이 되나요? 76만 7,862원의 캐시백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 BV 가격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안해 보겠습니다. 대략 현금으로 136만 6,794원이 발생이 됩니다. 내가 1,000만 원 팔았는데 130만 원 남으셨으면 매달 1,000만 원씩 파시면서 이 아메이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혼자서 파는 일이 아니라 광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여동생이 저에게 이 아메이 사업을 전달을 해 줬습니다. "언니 이 제품으로 좀 바꿔 봐. 가격 싸고 품질 좋고 환불되고 택배되고 이득이 돼."라고 해서 슈퍼마트 홈쇼핑에서 제가 아메이 마트로 바꾼 거죠. 그리고 이모와 엄마에게도 제가 동일한 방법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저희 아메이 포인트는 20만 포인트부터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20만을 쓰지 않아도 현금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분께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요. 계산하기 쉽게 20만씩 4명이서 사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총 4명이서 사용한 그 그룹에 80만 원의 캐시백이 발생이 됐고요. 6%의 그런 캐시백이 발생이 됩니다. 48,000원이라는 이 4사람이 80만 원을 사용한 현금 캐시백이 발생이 됐고요. 아메이에는 캐시백을 빼주는 그 법칙이 있어요. 하위 그룹에 지급이 되는 캐시백을 뺀 나머지가 스폰서의 캐시백입니다. 그래서 하위 그룹, 저와 이모와 엄마가 함께 썼던 60만 PB에 6%의 캐시백 36,000원을 스폰서의 캐시백에서 빼야 되겠죠. 자, 그럼 스폰서는 얼마의 캐시백이 남는다? 12,000원의 캐시백이 남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쓴 엄마와 이모의 캐시백을 먼저 빼주도록 할게요. 6,000원, 6,000 원을 빼주고 나면 저에게 얼마의 캐시백이 나올까요? 네. 24,000 원의 캐시백이 나옵니다. 자, 이 24,000원 금액이 적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보통 피라미드 다단계 위에서 많이 받아가는 구조이고요. 선착순이라고 생각하고 매출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메이는 노력순입니다. 왜냐하면 스폰서 혜령이는 저에게 한 번만 광고했지만 전 두 번의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노력순의 그 캐시백이고요. 그리고 혜령이가 꼴보기 싫어서 제가 그냥 아메이로 몰래 가입을 해서 광고를 했다고 할게요. 저희 스폰서가 제 상위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제가 받는 캐시백에 영향을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뭐 이미 다 먼저 한 사람들이 다 뭐 성공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메이 비즈니스는 나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자, 아메이 현금 캐시백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가 소비 플러스 소개비 이건 이꼴 부전 광고 비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메이는 혼자 파는 일이라 광고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 소개비, 내가 광고를 많이 할수록 이 소개비를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품을 혼자 1,000만 원을 계속 이고지고 파는 일이 아닙니다. 아까 저희 스폰서님은 12,000원, 저는 24,000원, 저희 엄마와 이모는 6,000 원씩 받았잖아요. 여기에 그 캐시백의 원리가 자가 소비에 각각 20만 원을 했기 때문에 6,000 원의 자가 소비의 캐시백을 받고요. 나머지는 광고 소개비를 받습니다. 자, 한 번 광고한 혜령이는 6,000 원을 받았고요. 두 번 광고한 저는 18,000 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고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모와 엄마는 광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고 비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쓴 자가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112라는 저희 이 아메이 마케팅 어느 누구도 손해 보지 않고 노력한 만큼 공평하게 노력한 만큼 대가를 지불을 받는 이 마케팅으로 에디슨 어워드라는 상을 저희 창업자분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 상은 에디슨의 그런 혁신적인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이고요. 이 상을 수상한 사람들을 함께 보면 저희 애플 아이폰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가 받았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 X로 일론 머스크 님이 받으셨고요. 그리고 저희 93 년도 리치 디보스 저희 사장님과 제이 벤 앤델 고등학교 동창 두 분이 설립한 이 두 분이 이 마케팅으로 "아메이는 피라미드 다단계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이 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그리고 2025 년도에 이 상을 수상한 사람은 젠슨 항이라는 엔비디아 대표가 수상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저희가 광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엄마와 언니, 친구 6 명에게 20만 원씩 계산하기 쉽게 함께 광고했습니다. 총 7 명이서 사용한 금액은 170만 원의 포인트가 모였고요. 자, 이 포인트로 PB로 발생되는 캐시백은 9%의 캐시백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9% 140만 PB에 대한 9%의 현금 캐시백은 126,000 원이 발생이 됐고요. 자, 하위 그룹의 캐시백을 스폰서의 캐시백에서 먼저 빼준 나머지가 스폰서의 캐시백이라고 했습니다. 20만 PB 3% 6,000 원의 캐시백을 6 명과 나누겠습니다. 36,000 원의 캐시백이 하위로 지급이 됐고요. 저에게는 9만 원이라는 캐시백이 들어오게 되죠. 자, 저희 두 집을 한 집을 소개했을 때는 6,000 원의 캐시백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6 집을 소개했을 때는 어떻게 됐죠? 네. 14 배의 수익이 발생이 되는 캐시백입니다. 자, 저희가 좀 이 확장을 조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혼자 파는 건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혼자서 1,000만의 매출을 일으켰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20만, 제가 혼자 쓰는 1,000만이 아닙니다. 20만 원씩 1,000만씩 1,000만 50 집을 모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50 집한테 소개를 한 거죠. 그러면 모여지는 캐시백이 얼마일까요? 1,000만, 1,000만의 그 캐시백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21%의 수익을 포인트를 지급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저의 현금 캐시백은 210만 원이겠죠. 하지만 전 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까 이 제 수익 그 캐시백에서 하위에서 같이 사용한 소비자들의 캐시백을 빼준 나머지가 스폰서의 캐시백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만에 3% 6,000 원씩 50 명에게 지급을 해 주면 30만 원의 캐시백을 하위 그룹에게 먼저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럼 저에게 남는 캐시백은 얼마다?
현금 캐시백이 180만 원이라는 캐시백이 저에게 들어옵니다. 자, 물가 상승률을 저희가 감안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PB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BV로 다시 환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20만 4천 원이라는 현금 캐시백이 저에게 입금이 되는 부분이죠. 자, 한 집을 소개했을 땐 6천 원의 캐시백이 들어왔고요. 두 집을 소개했을 땐 18,000원의 수입이 들어왔고요. 여섯 집을 소개했을 때는 9만 원, 50 집을 소개했을 땐 320만 4천 원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은 BV로 계산했습니다. 자, 두 집을 소개를 했을 때 한 집을 소개했을 땐 6천 원이었잖아요. 두 집을 소개해 주면 몇 배의 수익이 났을까요? 3 배의 수익이 났죠. 자, 그러면 여섯 집을 소개했을 땐 아까 몇 배의 수익이라고 했죠? 14 배의 수익이 발생이 되고요. 자, 50 집을 소개했습니다. 몇 배의 수익이 났을까요? 약 500 배의 수익이 납니다. 아메이가 단순하게 마트만 생필품만 바꿔 쓰는 그냥 단순한 소비를 하는 시장이 아니라 저희가 이 아메이 사업이 이 현금 캐시백이 결국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자산 수입의 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그 수입입니다. 보통 배수의 법칙이면 뭐 2의 배수, 3의 배수로 들어가지만 아메이 수입은 배가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자산 수입을 안정적이고 탄탄한 자산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배가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수입입니다. 자, 아메이는 1,000만만 만들 줄 알면 됩니다. 이 1,000만을 만들어서 내가 두 사람에게 전달을 하잖아요. 그럼 저를 1,000만만 하는 사람은 플래티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또 다른 관심 있는 사람을 도와 함께 스폰서님과 1,000만 시장의 두 그룹을 만든다면 저는 사파이어라는 보석핀이 되게 되고요. 세금을 제하고 연봉은 5천에서 7천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전달한 분이 이 사업을 저보다 크게 보고 세 그룹을 세 사람의 그런 그 사람을 도와서 플래티늄이라고 하는 그 시장을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저희가 에메랄드라는 그런 보석핀으로 저희가 인정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천만이 세 사람으로 천만의 시장을 만든 사람을 에메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봉은 세금을 제하고 8천에서 1억 정도의 수입이 되는 볼륨이 되는 핀이고요. 이 에메랄드라는 핀은 가난과의 이별이라는 핀입니다. 그리고 이 C라는 사람이 전달을 받고 이 사업을 저보다 더 큰 비즈니스로 보고 6 사람을 열심히 도와 플래티늄이라는 천만 시장을 6 개의 시장을 만든 사람이라고 하면 이분을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고 수입은 세금을 제하고 약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되고요. 아메이에서 해당 핀에 따르는 또 인정과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 년에 4번 정도 여행을 다닐 수 있고 이 6 그룹에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탄탄한 시장을 만들게 되면 EDC라고 하는 수석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될 수 있고요. 연봉은 세금을 제하고 약 3억 이상 정도 되시는 그런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자산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입은 저희가 한 번만 나오고 노동 수입처럼 내가 일을 했을 때 나오는 수입이 일을 하면 수입이 나오고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안 나오는 그런 수입이 아니라 노동 수입이 아닌 자산 수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입은 매달 그리고 평생 증가, 상속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필품의 그 네트워크이고요. 신규 소비자들도 계속 인제 유입이 되는 그런 이 생필품이나 시장의 특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무엇을 하시면 되냐? 6 가지를 배우시면 돼요. 아메이 안에 저희 시스템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스템 만들어진 시스템에 올라타는 방법이 이 아메이 플랫폼으로 저희가 비즈니스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어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6 가지는 마케팅, 저희 아메이 그 베러 초이스 팀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마케팅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제품 10 가지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저희는 제가 아메이 전지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TV에서 나오는 전지현은 이렇게 머리 한번 흔들면 되지만 저는 제 소비자분을 만나면 아메이 제품과 저희 쿠팡 그리고 일반 마트에 있는 제품의 차이를 설명해 드려야 하다 보니 저희가 이 내가 좋아하는 제품의 데몬 10 가지를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제품 설명할 줄 아는 뭐
설명을 할 줄 아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팀의 베러 초이스 팀에 가장 강력한 건강 강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 강의를 들으시면서 기본적인 건강 상식을 장착하시고 소비자들과 상담하시면서 이 뉴트리라이트와 가장 강력하게 연결하실 수 있는 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퀸이라고 하는 아메이 건강 냄비가 있습니다. 이 퀸 냄비로 활용을 하셔서 저희가 가정에 우리 가족의 건강도 챙기시지만 소비자분들과 사업의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퀸 요리에 대한 그런 레시피를 배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팀과 저희 스폰서님 프로모션하는 것들을 저희 인제 시스템화되어 있는 요 6 가지를 함께 공부해 보고요. 그리고 9%의 시장을 만듭니다. 저희가 3% 부터 21% 까지 다양한 그 캐시백의 차등이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는 120만 PB 9%의 그 시장만 만들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사용하는 소비자 20 명을 모으시면 120만 포인트의 9% 시장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9% 시장은 내가 공부하고 함께하는 이 사업을 전달해 주는 스폰서님과 함께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배우고 함께 활용해서 스폰서님과 함께 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는 일입니다. 이 모든 저희 보더 초이스 팀의 베러스 초이스 팀의 저희 탑 리더님이신 장준기 리더님께서 더블 다이아몬드 리더님께서 아메이 비즈니스가 평범한 사람이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게 완벽하게 짜여진 저희 성공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혼자 파는 일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서 나의 자산을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다. 저희 함께 띄워주시는 저희 장준기 탑 리더님과 함께 띄워주실 것입니다. 자, 회사에 대해서 뭐 마케팅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뭐 '그래 주식 같은 소득이다.' 그런데 회사가 저희 아까 그 기업의 거버넌스라고도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회사가 너무 도덕적이지 않아요. 윤리적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기업과 함께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이 내실이 탄탄하지 않은 기업과 비즈니스를 오래 할 수 없잖아요. 국내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라진 기업들이 몇몇 기업이 있습니다. 뭐 에이본도 있고요. 메리케이라는 그 화장품을 유통했었던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도 결국 이 시장의 수익성이 떨어져서 한국 시장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의 비전이자 존재 이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아메이의 기업 이념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창업 이념입니다. 한국 아메이는 올해로 36 년이 됐습니다. 글로벌 아메이는 올해로 67 년이 됐고요.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어 공급망 네트워크이라고 해서 저희 뭐 뉴트라이트 농장이라든지 그리고 국내에도 물류센터가 2 군데 부산과 청주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확장적으로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포브스 선정 미국 탑 기업 100개 기업 안에 들어가 있는 개인 사기업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진출해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아메이 임직원 수는 14,000 명, 그리고 아메이 사업주 수는 300만 명 이상의 그 아메이 사업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아메이는 코웨이 아니 코웨이가 아니군요. 코웨이가 왜 나왔을까요? 코엑스. 잠실에 저 인제 코엑스에 아셈타워라고 하는 준정부기관이 들어가 있는 그 건물 27 층, 28 층, 29 층에 한국 아메이 본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회사고요. 저희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창업자분이 쓰신 책에 보면 지구를 위한 우리 회사의 사명이라는 환경 헌장이 있습니다. 이 환경 헌장에 보시면 아메이는 지구의 한정된 자원과 환경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업과 개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자연분해 세제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은 생분해성 세제이고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제품을 고농축하고 용기는 분해되고 플라스틱처럼 영원히 남지 않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오존층을 파괴하는 원재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수송하는 충격 방지용으로 채워 넣던 엄청난 양의 스티로폼 대신 콩으로 만든 자연분해 포장재를 사용합니다. 1989년 유엔은 아메이에 유엔이 제정한 환경 프로그램 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이런 이제 뭐 윤리적인 이런 모든 것을 어느 하나 떳떳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없는 정말 글로벌 기업입니다. 자, 오늘 그 아메이의 저희 제품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그 자연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저희 건강기능식품 뉴트리라이트도 이 브랜드도 세계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제품이고요. 저희 화장품 브랜드 아티스트리 뉴트리라이트의 그 식물 영양소와 그리고 과학 그냥 좋다 뭐 이런 걸로 하지 않고 다 과학을 근거로 만들어 온 올해로 66력이 된 아티스트리 브랜드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치약 아까 6,800원 말씀드렸지만 세계 67개국에서 판매량 1위인 치약입니다. 그리고 저희 바디 제품, 헤어 제품도 다 과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이고요. 집에서 저희 가정에서 사용하는 정수기와 청정기 그리고 세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 냄비 퀸 이런 모든 한 2,000여 종이 되는 제품들을 이 안에 유통을 시키고 있고요. 그냥 아메이 제품은 베스트 제품이 아니라 온리 원인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데 그냥 단순하게 "좋아." 이런 뭐 그냥 "느낌이 좋아. 이 너에게 건강에 좋으니까 이걸 먹었으면 좋겠어."라고 권하기보다 이 제품을 끊임없이 같은 제품이더라도 저희 뉴트리라이트 더블 X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또 특허를 받고 객관적으로 인증을 받는 그런 제품들이 이 안에 유통이 되고 있고요. 아메이 안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특허만 받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혁신적인 과학과 혁신자와 과학 전문가들이 약 800여 명 이상의 과학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테스트도 연간 50만 건 이상의 품질 테스트로 정말 깐깐하고 꼼꼼하게 제품을 만들고 연구 개발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AI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해서 요즘에 AI 그 시대가 저희가 이제 도래가 되면서 이 이제 건강 분야도 함께 이제 접목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내 몸의 다양한 정보들을 디지털 트윈으로 모으고 각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를 온톨로지로 활용해서 분석한 다음 개인들의 현재 생활 패턴을 파악해서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저희 회사에서 3년 전에 마이랩이라고 하는 장 건강 그 솔루션을 저희가 인제 그 HM파마라는 곳과 기술 투자를 해서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이 제품이 단순하게 그냥 "몸에 좋으니까 소문난 유산균이야. 그리고 이런 좋은 비타민이야."라고 제시를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우리 남모르게 알고 있는 그런 질병들 그리고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미병 상태의 건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 이 건강장에 맞춤 솔루션을 하게 되면 나의 이 기본적인 뭐 체질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질병으로 예상이 되는 그 장의 상태를 바꾸어서 내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이 솔루션이 이 아메이 안에 AI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런 좋은 훌륭한 제품들이 또 이 안에 유통이 됐고요. 그리고 마이 웰리스 랩이라고 해서 TV에도 방영을 했었는데요. 이 TV에 방영을 하는 부분이 결국은 건강 검진을 했을 때는 현재의 내 혈액 검사로 그 검사한 날짜의 기준 밖에는 나의 건강 검진을 체크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 마이 웰리스 랩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뭐 저기 막 빅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내 혈액 검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운동 내 건 뭐야 그 근육량과 체지방량을 함께 접목시켜서 나에게 맞는 최적의 건강기능식품과 운동과 이런 패턴으로 노력을 해서 내가 병원에 진단을 받아서 질병으로 약을 드시는 게 아니라 건강한 방법으로 나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그 플랫폼들을 저희가 논문이라든지 이런 특허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정말 과학적인 이런 플랫폼이 내 사업의 강력한 툴이 될 수 있는 아메이 비즈니스입니다. 그 자본주의 사용 설명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음 그
자본주의 시장에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아프리카 부족의 아이들의 그 따뜻한 일화에 대해서 소개가 돼서 제가 이 내용을 함께 좀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있는 한 부족의 아이들에게 게임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는 나무 근처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매달아 놓고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시작을 외쳤다. 그런데 아이들은 뛰어가지 않고 모두 손을 잡고 가서 그것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명이 먼저 가면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왜 함께 뛰어갔지?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이들이 우분투라고 외치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우분투라는 뜻은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슬픈데 어째서 한 명만 행복해질 수 있나요?" 라는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메이 비즈니스의 수입 구조가 바로 이 우분투 철학을 완벽하게 구현한 사업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고 저희 창업자 리치 디보스 사장님께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여기 컴패션에 대한 부분으로 컴패션 동정의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제가 이 컴패션의 의미를 좀 찾아봤더니 타인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실제 도움으로 이어지는 태도라고 합니다. 이 함께 그 사람을 극률하게 생각하면서 함께 잘 사는 자본주의에 대한 책으로 이분이 이제 서술을 하신 건데요. 그 13 장에 보시면 "우리는 왜 사람들이 스스로 도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가?"라고 하시면서 "나는 자선을 믿고 더불어 살기가 바로 이 책의 주제라고 하셨습니다. 동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정부나 이런 기업에서 그 사람을 물질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국 그 자선이 그 사람을 자기 비하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의도가 아무리 고귀한 것이라고 해도 받는 사람의 자존심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선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한 능력과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립된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도울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 모두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유대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돕도록 도와주는 원칙 하에 설립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 우분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쓰신 우리 창업자분의 그 이야기가 결국 이 아메이 비즈니스는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닌 내 소중한 사람들과 손을 잡고 함께 성장하는 가장 따뜻한 자본주의 사용 설명서라고 저는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따뜻한 자본주의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너무 아까 혼자 너무 달려 가지고 좀 빠르게 좀 마치겠는데요. 오늘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이 아메이 사업에 좀 호기심이 생기셨다면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분과 함께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 사업 설명에 경청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